2026년 1월 13일,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. 온갖 끔찍한 정치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도배했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거든요. 아니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, 바로 이겁니다. 어떻게 이 모든 악재 속에서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? 시장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? 이걸 보시면 진짜 그 모순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왼쪽을 보세요. 연준 의장을 법무부가 수사한다. 대통령이 은행 금리를 강제로 내리려고 한다. 이건 뭐 시장을 그냥 박살낼 만한 뉴스들이잖아요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다우랑 S&P 500은 마치 딴 세상 얘기인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.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. 자,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. 시장이 잠시 귀를 기울이는 척 했지만 결국엔 에이, 이건 그냥 시끄럽기만 한 소음이야 하고 무시해버린 것들 속에 있습니다. 첫 번째 큰 헤드라인부터 한번 뜯어보죠. 미국 법무부가 파월 연준 의장한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내고 심지어 형사기소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어요. 이유는 연준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 증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이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시장은 정말 기겁했습니다. 다우존스 선물이 무려 500포인트나 폭락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확 퍼졌죠. 그런데 바로 이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. 이거요?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려고 그냥 구실 만드는 겁니다.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. 이 말을 듣고 시장은 점차 이건 진짜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정치 쇼구나 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. 두 번째 헤드라인도 만만치 않았어요.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 동안 연 10%로 묶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. 정말 파격적이죠? 뭐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라고 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. 중간선거 앞두고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이었죠. 당연히 은행이랑 카드사들은 이러다 우리 다 망한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. 그리고 그 공포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. 캐피털원이 7%, 비자가 5%, 아메리칸 엑스프레스가 4% 넘게 주저앉았죠. 분명 타격이 컸어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이 충격이 금융주 안에서만 머무렀다는 겁니다.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의 파괴력은 없었던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확 바꿔보겠습니다. 시장이 무시했던 소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시장이 정말로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단 하나의 신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하루가 끝날 무렵이 되자 시장은 이 모든 정치 드라마를 그냥 싹 다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. 마치 시끄럽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.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? 투자자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던 단 하나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숫자 때문이었죠. 바로 이겁니다. 2.7%. 이게 뭐냐면요.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, 그러니까 CPI가 이 정도 오를 거라는 시장이 평균 예상치였어요.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주제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전부 담겨 있었던 겁니다. 아니, CPI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고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내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를 보여주는 지표예요.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쳐다보는 데이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에 앞으로의 돈줄이 풀릴지 조여질지가 달려있는 셈이죠. 자, 그래서 시장은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머릿속으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.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는데요.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표가 바로 시장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. 시나리오는 세 가지예요. 변동심한 음식이나 에너지 가격 빼고 근원 CPI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. 첫 번째, 가장 좋은 시나리오, 2.6% 이하로 나오는 겁니다. 시장은 이럴 확률을 60%로 봤고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1에서 2% 정도 확 오르는 랠리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. 두 번째, 좀 안 좋은 시나리오, 2.8%가 나오는 건데 확률은 30%고 나스닥이 한 1.5%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봤죠. 마지막으로 확률 10%에 완전 망하는 시나리오는 3.0% 이상이 나오는 경우인데요. 이땐 나스닥이 3에서 4% 그냥 폭락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.
이 도넛 차트로 보니까 훨씬 더 간단하죠? 시장은 60%라는 아주 압도적인 확률로 좋은 소식, 즉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 시끄러운 정치 뉴스 속에서도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릴 수 있었던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. 그래서 어쩌라고? 우리 투자자들은 뭘 해야 되는데? 여러분을 위한 CPI 발표 대비 플레이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. 첫째, 현금 비중을 25에서 30% 정도로 넉넉하게 확보해서 어떤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게 준비하세요. 둘째,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디까지 빠지면 위험한지 그 핵심 지지선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. 셋째, 발표 전에 기대감만으로 막 오르는 주식, 섣불리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앞서 본 좋은 시나리오, 나쁜 시나리오, 최악의 시나리오,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한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 데이터가 땡 하고 발표되는 그 순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. 미국 선물 지수가 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,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,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 이 세 가지가 시장의 첫 반응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장은 60% 확률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투자는 확률 게임이죠. 혹시 모를 그 나머지 40%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